중학교 2학년 과학 2차 제피평가 대비 출제 빈도 높은 유형 문제풀이입니다. 본 문제는 출제 빈도가 높은 유형을 분석하여 제피평가 공부에 도움을 드리고자 만들었습니다. 풀이 영상을 잘 시청해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물질의 특성 1번 문제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혼합물과 순물질 분류하는 기준 문제입니다. 그림은 물질을 분류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분류 기준 가로 적절한 것은 순물질과 혼합물 분류할 때 예로 가려면 가에 어떤 질문이 들어가면 될까요?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가?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가? 한 종류의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는가? 3번이 답이죠. 왜냐하면 1번은 순물질 중에서도 호돈소 물질, 2번은 화합물입니다. 4번은 혼합물이고 5번은 균일 혼합물이에요. 그럼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한 종류로만 되어 있느냐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물질의 특성 기본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철도막을 잘라내었어요. 이 부분을. 이때 잘라낸 철도막의 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잘라낸 철도막의 밀도도 잘라내기 전과 같겠죠. 밀도는 물질이 갖는 고유한 성질이니까.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됩니다. 3번 밀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금속 226g의 부피가 20세제곱cm일 때 이 금속은 무슨 금속인가? 밀도를 구하면 되겠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226을 20으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11.3이 되죠. 밀도가 11.3이 되는 게 납이니까 3번입니다. 4번은 밀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그림은 토마토랑 포도 알갱이를 씻기 위해 물에 담가 놓은 모습이다. 물, 토마토, 포도 알갱이의 밀도로 옳은 것은 물에 뜨는 건 토마토니까 토마토는 물보다 밀도가 작습니다. 포도 알갱이는 가라앉으니까 크겠죠. 그래서 밀도 비교를 보면 포도 알갱이가 제일 크고 그 다음 물, 그 다음 토마토겠죠. 답은 4번입니다. 5번 혼합물의 밀도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물에 달걀을 넣었더니 가라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소금을 녹이면 어떻게 됩니까? 순수한 물보다 소금물이 밀도가 더 커져요. 그러니까 달걀이 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소금물의 밀도가 너무 달걀보다 커지게 되면 달걀이 뜨는 거죠. 그럼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소금은 물보다 밀도가 작다. 소금이 더 큽니다. 물에 소금을 녹이면 달걀의 밀도가 감소한다. 달걀의 밀도는 일정하고 소금물의 밀도가 커지는 거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6번, 7번은 용해도 곡선 해석하기 문제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 풀이 방법 잘 보고 외우세요. 고체물질 A, B의 용해도 곡선이고 6번을 보면 70도씨의 물 100g에 A가 112 녹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포화로 만들려면 A를 얼마나 녹여야 되느냐? 지금 70도씨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게 140이죠? 용해도를 보면 110이 녹아있으니까 얼마를 더 녹이면 돼요? 30만 녹이면 140이 되겠죠? 그럼 30을 녹여서 포화를 만들면 됩니다. 7번 70도씨의 물 100g에 물질이 B를 녹여 포화를 만들었다. 그럼 B가 얼마 녹았다는 거예요? 70도씨의 물 100g에 80을 녹였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온도를 40으로 낮추면 70밖에 못 녹아요. 나머지 10g이 어떻게 돼야 돼요? 석출돼야겠죠. 고체로 녹지 못하니까 석출되는 양은 10g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석출되는 문제랑 더 녹여서 포화 용액을 만드는 이 유형의 문제는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8번 기체의 용해도 조건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6개의 시험관 A, F에 같은 양의 탄산음료를 넣고 그림과 같이 장치하였다. 기억 보세요. 발생하는 기포수가 가장 많은 건 기체의 용해도는 언제 가장 떨어져요? 기체의 용해도가 가장 낮을 때 온도가
높고 압력이 낮을 때. 그럼 온도가 가장 높은 것 중에 마개가 열려있는 게 압력이 잘 작겠죠. 기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 용해도가 작아야지 기체가 녹지 못하고 밖으로 방출될 테니까 이가 맞습니다. 기포수가 가장 적은 거는 용해도가 제일 큰 녀석이에요. 온도가 낮고 닫혀있는 녀석. B죠? B다. 맞습니다. 시간관 D에서 고무마개를 빼면 기포가 더 많이 발생한다. 압력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기체의 용해도가 줄어들 테니까 압력이 줄어들어서 기포가 많이 발생하겠죠. 맞습니다. 온도에 따른 기체의 용해도 변화를 설명하려면 누구랑 누구 비교해야 돼요? 압력이 같은 녀석들을 비교해야 돼요. 온도에 따른 기체의 용해도 변화를 설명하려면 A, C, E 세 녀석을 비교하면 되는데 A, B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죠. 압력에 따른 용해도 변화를 설명하려면 온도가 같은 녀석들 중에 마개가 열려있고 닫혀있는 놈 A, B를 비교하거나 C, D를 비교하거나 E, F를 비교하면 되겠죠. 바뀌었죠? 답은 기억과 니은 1번입니다. 9번 8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기체의 용해도 조건 문제인데 실생활에 적용한 문제입니다. 자, 9번 지구온난화의 영향에 관한 신문기사의 일부다. 쭉쭉 내려가서 이렇게 보세요. 온난화가 일어나면 물고기가 죽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자, 온도가 올라가면,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의 용해도가 감소하겠죠. 그러면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 기체가 녹지 못하고 바깥으로 날아갑니다. 그럼 바닷물 속에 산소의 양이 줄어드니까 물고기가 호흡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죽는 겁니다. 따라서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 위 기사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이 물고기가 살기 어려워지는 까닭을 물질의 특성과 관련지어 서술하시오. 자, 물질의 특성은 누굽니까? 용해도입니다. 용해도. 자,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의 용해도가 감소하니까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이 줄어든다. 그래서 물고기가 호흡하기 어려워지니까 죽을 것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참신한 문제입니다. 이거. 좋은 문제예요. 잘 봐두세요. 물질의 특성, 끓는 점 문제입니다. 자, 끓는 점. 액체에서 기체를 넣을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 온도라고 했죠. 자, 에탄올 40, 80, 물 40을 같은 세기 불로 가열할 때 온도 변화다. 찾으랍니다. A, B, C를. 그럼 에탄올이 물보다 끓는 점이 낮다라는 건 이제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럼 가장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는 B는 물이 돼야 됩니다. 이거겠죠. 그럼 A랑 C를 비교해야 되는데, 자, 누가 지금 끓는 점에 더 먼저 도달합니까? A가 먼저 더 도달하고 C가 나중에 도달하죠. 먼저 도달한다라는 건 양이 적다는 겁니다. 양이 적으면 더 빨리 온도가 올라갈 테니까. 그럼 40ml가 A냐, 80ml가 A냐? 40ml겠죠. 양이 적은 에탄올이 더 빨리 온도가 올라갈 겁니다. 그럼 A는 40ml, C가 80ml가 돼야겠죠. 3번입니다. 11번은 물질의 특성, 혼합물의 끓는 점 문제입니다. 이 중에서 그래프를 보자마자 혼합물이 누군지 바로 찾을 수 있죠. 누굽니까? 혼합물이.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은 A가 혼합물이죠. B랑 C는 순물질입니다. 그럼 보세요. 1번. A는 끓는 점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아니고. A하고 B는 같은 물질이다? 다르잖아요. 아닙니다. C가 B보다 끓는 점이 높다. B가 더 높죠. 위에서 끓으니까. A, C 중 순물질은 두 가지이다. B, C가 순물질이죠. 맞습니다. 두 가지. C의 질량을 2배로 늘리면 질량이 늘어나도 끓는 점 자체는 변화가 없어요. 고유한 성질이니까. 따라서 B보다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12번 물질의 특성, 혼합물의 어느 점입니다. 이번엔. 자, 이 중에 누가 순물질입니까? A가 순물질. 어느 점이 내려가는 B는 혼합물입니다.
자, 오는 것. A는 끓는 점이 일정하다. 이게 순물질이죠. 순물질은 끓는 점이 일정해요? 일정하죠. 끓는 점이 순물질이니까. 맞습니다. B는 어느 점이 일정하다? 변하고 있죠. A의 질량을 2배로 하면 어느 점은 낮아진다? 질량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점은 특성이니까. A는 물이고 B는 소금물이다. 물은 끓는 점이 어느 점이 일정하고 소금물은 어느 점이 더 내려간다 그랬죠? 혼합물이니까. 맞습니다. 답은 기억과 리을. 2번이에요. 13번. 물질의 특성, 혼합물의 분리 중에 증류 관련된 문제입니다. 소주꼬리에서 순수한 알코올, 에탄올 뽑아내는 요 그림 중요해요. 알아두세요. 이 소주꼬리의 구조, 이거 하면 딱 증류 떠올라야 됩니다.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거. 자, 곡물을 발효시켜 만든 술은 혼합물이다. 그쵸? 불순물도 많이 들어있죠. 곡물을 발효시켜 만든 술의 끓는 점은 일정하다? 혼합물이니까 일정하지가 않겠죠. 소주꼬리는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한다? 끓는 점 차이입니다. 답은 1번, 기억입니다. 14번, 물질의 특성, 혼합물의 분리, 밀도차, 분별 깔때기 문제입니다. 이게 분별 깔때기예요.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를 집어넣어서 아래쪽 액체를 먼저 뽑아내고 위쪽 액체를 나중에 뽑아내는 거죠. 이거를 쓰기 위해서는 섞이면 안 돼요. 밀도가 다르고 섞이면 안 됩니다. 딱 떠오르는 게 이거죠. 기름하고 간장 섞이고 설탕이 모래랑 설탕 이거는 물에다가 넣거나 분류하겠죠. 분별 깔때기 쓰지 않고 물과 아세트산 섞입니다. 잘. 소금과 지산칼륨 녹잖아요. 이런 애들은 어떻게 분류해요? 이거 재결정 쓰겠죠. 15번 물질의 특성 혼합물의 분리 재결정입니다. 이거 재결정 중요합니다. 재결정. 80도씨의 물 50g에 불순물이 섞인 고체 물질 A 70g을 모두 녹입니다. 가의 용액을 20도씨로 냉각하였더니 고체 물질 A 26g이 석출되었다. 봅시다. 이 방법을 이용한 이것은 재결정이다. 냉각해서 석출되었다. 재결정입니다. 이거 무조건. 20도씨에서 고체 물질 A의 용해도는 44다. 80도씨의 물 50g에 A 70g을 모두 녹였습니다. A를 20으로 냉각시켰더니 26이 석출되었어요. 그러면 70g 중에 26g이 석출되었다는 건 얼마가 녹았다는 거예요? 44g이 녹아있는 거죠. 즉 20도씨의 물 50g에 44g이 녹아있습니다. 그럼 20도씨의 물 100g에는 얼마가 녹아야 돼요? 44에 2배가 녹아야겠죠. 그럼 88이 돼야 됩니다. 88. 틀렸어요, 니은은. 자, 요 니은 보기 같은 거는 이거 푸는 거 좀 알아두세요. 이거 용해도 구하는 거. 나의 용액은 포화 용액이다. 석출되고 나머지가 다 녹아있으니까 포화 상태죠. 기억과 디귿입니다. 16번 물질의 특성, 혼합물의 분리, 크로마토그래피 문제입니다. 자, 크로마토그래피 봤을 때 이게 순물질은 점이 하나가 생겨요. 하나. 혼합물은 2개가 생겨요. 순물질과 혼합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A랑 E를 볼게요. A랑 E. A는 이거밖에 없고 E는 녹색도 있잖아요. 같은 물질이 아니겠죠. 완전 틀렸고. 순물질은 누구입니까? 점 하나 있는 애들. A, B, C, D, F. A, B, C, D, F는 순물질이다? 오, 맞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3번. B와 F는 E의 성분물질이다. B와 F는 E의. B가 없죠, E에는.
틀렸죠? 혼합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매의 종류를 바꾸어 실험을 해도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용매에 따라서 확산되는 속도가 다른 걸 이용한 게 크로마토그래피인데 용매의 종류가 달라지면 확산되는 정도가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손물질 중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가장 느린 것은 D이다. D입니까? A, B, C, D, F 중에서 가장 높이 올라간 게 D 아닙니까? D가 가장 빠른 거예요. 느린 게 아니라. 가장 느린 건 A, 이 AF가 됩니다. AF. 틀렸어요. 답은 2번입니다. 크로마토그래피 보면 저 점 찍힌 걸 이용해서 소물질인지 혼합물인지 분류할 수 있어야 되고 점의 높이에 따라서 누가 더 빨리 이동하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17번 물질의 특성, 혼합물의 분리 원리입니다. 자, 물, 에탄올, 소금, 모래가 섞여있는 혼합물에서 각 성분 물질을 분리하는 과정이다. 가와 나의 과정에서 이용된 물질의 특성. 먼저 물, 에탄올, 소금, 모래를 다 섞어버리면 모래는 안 넣고 소금, 에탄올, 물은 다 물에 녹죠. 다 섞여 들어갑니다. 녹냐 안 녹느냐. 용해도 차이다. 용해도. 바로 5번이네요. 답이. 그 다음에 녹지 않는 모래는 거름종이로 걸러지고 나머지 녹은 애들은 다 거름종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 상태에서 끓여버리면 에탄올이 먼저 끓여서 나오겠죠. 끓는 점으로 분리하는 거고. 답은 5번이 됩니다. 18번 물질의 특성, 혼합물의 분리 재결정입니다. 표는 특정한 온도에서 염화나트륨과 질산칼륨의 용해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80도씨의 물 100g에 염화나트륨 20g과 질산칼륨 110g이 모두 녹아있다. 이 수용액을 20도씨로 냉각할 때 석출되는 고체 물질과 그 질량은 80도씨의 물 100g에 염화나트륨 이만큼 녹을 수 있습니다. 20 녹아있다라는 건 불포화 상태죠. 그 상태에서 L을 20으로 낮추면 35.9가 녹을 수 있는데 20밖에 안 녹아있죠. 여전히 불포화예요. 이때건 불포화니까 나오지 않아요. 염화나트륨은. 많이 틀렸습니다. 이건. 질산칼륨은 110이 녹아있었는데 20으로 가져와 버리면 31.9가 녹죠. 나머지 이 차이만큼이 얼마입니까? 78.1만큼이 녹지 못하고 나옵니다. 고체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석출되는 거 계산하는 거 중요하다고 했죠. 19번 물질의 특성, 혼합물의 분리 밀도입니다. 다음은 재질이 다른 세 가지 플라스틱 AC의 혼합물을 분리하는 과정과 결과다. 자, 에탄올이 들어있는 유리컵에 플라스틱 AC 혼합물을 모두 넣었더니 가라앉았다. 자,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에탄올의 밀도가 AC의 밀도보다 작다 이겁니다. 그 상태에서 물을 넣었더니 B가 떠올랐다. 이것은 이제 에탄올하고 혼합물의 이제 밀도가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계속 커짐에 따라서 B가 오르고 A가 올라오고 C가 나중에 올라왔죠. 밀도가 제일 큰 놈은 C, A, B순이겠죠. 반대가 돼야겠죠. 이거는 틀렸고. 물은 에탄올보다 밀도가 크다. 순수한 에탄올이랑 물과 에탄올 섞인 놈이랑 얘가 밀도가 더 컸죠. 그러니까 물의 밀도가 에탄올보다 크니까 평균적으로 얘가 밀도가 커진 겁니다. 맞아요. 플라스틱 H는 에탄올보다 밀도가 크다? 컸죠. 맞습니다. 다의 유리컵에 에탄올을 더 넣으면 C가 떠오른다. 에탄올을 더 넣으면 어떻게 돼요? 밀도가 오히려 더 줄어들겠죠. C는 떠오를 수가 없습니다. 답은 기억과 디귿. 2번이 돼요. 마지막 20번 물질의 특성, 혼합물의 분리, 밀도, 끓는 점입니다. 자, 표는 세 가지 액체 물질입니다. 액체 물질. 자, 액체 물질을 서로 분리를 해야 될 때 이 다 방법은 쓸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액체 물질을 거름종이에다가 넣으면 다 걸러져요. 이 다 같이 이 거름종이를 걸러내는 건
입자가 큰 고체 같은 게 섞여 있을 때 씁니다. 이것만 알면 다는 아예 답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가 나중에 하나인데, 가는 밀도죠, 밀도. 밀도니까 이걸 봐야 돼요, 이거.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자, A, B는 물과 잘 섞인다는 겁니다. 그럼 A, B, C 세 개를 같이 섞었을 때 A하고 B는 섞여요, 서로. A도 물에 섞이고 B도 물에 섞이니까 A랑 B는 서로 섞입니다. C는 섞이지 않으니까 C를 이제 기름처럼 생각하면 돼요. A를 에탄올, B를 물 이렇게 봐도 돼요. 에탄올하고 물 잘 섞이잖아요. C, 기름이라고 한다면 기름은 안 섞이겠죠. 그러면 A, B, C 세 개를 섞은 다음에 분별 깔때기에 넣으면 밀도가 가장 큰 C가 아래에 있을 테고 A, B는 섞인 다음에 위에 떠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C를 먼저 뽑아내요. 그럼 A, B가 남아있겠죠. 근데 A, B를 보게 되면 끓는 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A, B를 끓여가지고 끓는 점이 낮은 A를 먼저 뽑아내서 액화시킨 다음에 A랑 B랑 분리하면 되겠죠. 그럼 이거를 답으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A, B랑 섞이지 않는 게 C니까, 그리고 밀도차가 있으니까 A, B, C 세 개 녀석을 분별 깔때기에다 넣으면 C가 가장 아래층에 있게 되고 섞인 A, B가 위에 있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A, B를 끓이게 되면 A가 먼저 끓어서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분리를 합니다. A, B와 섞이지 않는 층을 이루며 밀도차가 있으므로 가의 분별 깔때기를 이용하여 C를 뽑아내고 A하고 B는 서로 잘 섞이고 끓는 점차가 있기 때문에 나의 그 증유 장치를 이용해서 분리를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 나 두 개가 필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물질의 특성 20문제 풀었습니다.